스레드 친구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아무 말 대잔치. 오늘은 며칠이지? 마지막 날.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고 토요일이었고, 오늘 이제 일 끝나고 주 4일 하는 일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이 더 따뜻하고 조명도 밝고 그래서 좀 앉아서 쉬다가 뭔가 여기서 하고 가는 게 영상 녹화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에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타고 온 전철이 이제 돌아 나가는 중이고, 나는 이렇게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없는 플랫폼에서 이제 금방 하나가 또 들어올 것 같아. 저기 보면은 한정거장 남았네. 그래서 방금 전에 코피 났어. 피곤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 영상을 실제 실친들도 아마 볼 거여가지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커피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커피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시를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 6년 정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못 하겠어가지고 그건 이제 내려놓은 상태고,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커피, 글쓰기, 영상 작업. 그래서 영상 작업은 뭐 했는지는 이제 이 유튜브 채널 보면은 나와 있고, 밴드를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밴드만 한 3, 4년 정도 따라다닌 것 같아. 3년 정도?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트를 2019년, 2020년 초부터 2025년까지 따라다녔으니까 한 6년 정도? 21, 22, 23, 24, 25. 한 5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2021, 2022, 2023, 2024, 2025. 만으로 한 5년? 만 5년 정도 베이시스트를 이제 어떻게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뮤지션들의 창의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 찍고, 처음 시작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라 사촌 동생이 음악을 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족으로서 가족 다큐를 처음에 찍은 거고, 그래서 이제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실습 제작을 배우다 보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가족 이야기를 찍었는데, 이제 예수가 저쪽 반대편으로 들어오네. 예술가니까 뭔가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됐고, 그 친구가 베이시스트다 보니까 솔로 활동보다는 좀 더 밴드 활동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밴드를 따라다니게 되고 밴드가 하는 일도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랬다가 뭐 커피 일을 했는데, 원래 본업이 이제 커피니까 근데 그게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는 원래 회사로 이제 복귀한 상태고, 주로 이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이제 요즘에는 부업으로 시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 시를 원래는 가르칠 생각이 없었는데 좀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 이런저런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크게는 커피, 시, 영상은 다큐멘터리, 뭐 극 영화 같은 건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줄 몰라서 다큐멘터리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 보고 극 영화를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피 난 게 묻어 있네. 코피 흘러가지고 여기 티셔츠에도 묻어 있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인생 플랜은 원래는 다큐멘터리 솔직히 그냥 인터뷰 필름을 처음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짧은 인터뷰 필름. 근데 이제 주제가 이제 뿌리를 찾아서 가는 이제 사촌과 나는 공통의 교집합의 할아버지인데 각자 아버지는 다르고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같은 게 이제 사촌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2019년에 이제 내가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었었고 동생이 말년휴가 나왔었는데 군인이어서 그래서 복학하면 음악생활 처음부터 하는 거 다시 내가 찍어볼게 해가지고 2020년부터 찍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왔었잖아 누구나 알다시피 그러면서 음악 산업 쪽이 완전히 한번 멈췄어. 특히 리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특히 더 일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때 정말 많이 간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카페 와서 같이 알바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좀 촬영을 난 하려고 사장님한테 알바 소개해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뭐 그랬던 옛날 시절인데 만약에 당사자가 이런 얘기 듣고 하면은 참 까마득하겠다. 내한테 그런 모습들도 다 찍어놨어. 그리고 막 재즈도 하고 힙합도 하는데 재즈 힙합도 하고 그러니까 재즈가 있고 힙합이 있고 재즈 힙합이 있고 재즈 아티스트들이 힙합을 하는 게 있어. 이거는 난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한 덩어리로 묶기도 해. 그러니까 일부러 카테고라이징하고 세부화해서 다시 한 덩어리를 묶는데 그걸 이제 네오 소울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내 개인적인 네오 소울의 정의는 연주자들이 하는 힙합이다. 가 내 개인의 사견. 그리고 보컬리스트도 하나의 악기로 본다.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로 하고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악기로 보고 연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보컬조차도. 재즈에서는 이제 많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랬을 때 다루는 주제가 인생 얘기고 좀 더 힙합 비트에 하는 거고 R&B 같은 음악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즈 힙합, 네오 소울 그런 장르의 음악이었고 그거를 밴드 음악으로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그 창작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푸티지 작업을 오래 한 거지.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는 압박이 계속 있었고 나는 마무리할 수 없었고 그게 내 실력이니까 그래서 뭐 포기했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뭔가 더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라이브 스튜디오 상황을 라이브로 스트리밍 하는 거 같은 것들 내가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대화가 안 됐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음악 라이브 하는 것도 라이브로 좀 송출하고 싶고 그런 도전들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 좀 여러 역할을 맡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했고 한 개도 똑바로 못하는데 여러 개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얘기고 뭐 그랬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된 상태야. 그런 것들이 다 안 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유튜브 이거 한번 올려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 종종 이제 마치 이렇게 문화가 있잖아. 스레드 문화가 평어 쓰는 문화. 그래서 스레드 친구들한테 글을 쓰듯이 혼자만 하듯이 카톡 하듯이 그래서 내 일상 같은 거 가족이나 뭐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 보라고 찍는 거야. 그랬을 때 요즘 보니까 많으면 25명까지는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구독자 늘어나면은 라이브 언젠가 기회 되면 해보려고. 광화문에 저기 할아버지들 같은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써들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자꾸 떠오르고 바리스타 토크 같은 거 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바리스타랑 바리스타끼리 만나서 그냥 노가리 까는 거 하면 재밌겠다.
뭐 어떤 그런 예술적 영감들 같은 것들이 말하다 보면 좀 떠오르기도 해서 이건 그러니까 기획서 없이 완전 즉흥으로 하는 건데 이런 와중에 또 아이디어들이 더 떠오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고 집은 너무 누추해서 밖에서 하는 거야. 누군가와 같이 대화하면 좋겠다. 이번에 이제 내가 수목금에는 친누님네 공간에 가서 조수 역할을 좀 해드려. 그 가게를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커피적인 스킬을 조금 전수해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당근마켓에서 커피 모임을 만들 거고 참가비는 10,000원 정도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시를 가르치면은 회당 3만 원 정도를 받아. 회당 3만 원 정도 받는데 1인당. 그러면은 그 장소 제공해 주는 곳이 얼마간 가져가고 내가 얼마간 가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커피 모임을 할 건데 그냥 스킬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내가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하고 있는 것들을 학원과 그러니까 취업 사이에 있는 활동을 할 거야. 취미와 프로 사이에. 근데 우리 지금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신입사원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내가 신입사원을 교육시킨다기보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냥 커피 모임을 해서 누님네 가게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되게끔 그게 이제 프로젝트 첫 번째 이제 도와주는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생존 전략이고 내가 좀 생존 전략 전문가야. 지금 우리 매장 오늘 손익분기점 완전히 넘어갔어. 마지막 날 한참 넘어갔어. 매출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코피가 난 거야.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 근데 지금보다 한 1.2배는 더 할 수 있고 1.2배인가? 1.2배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결국엔 알바를 구해야지. 지금 대표님이랑 둘이 일을 하는데 2시간 동안 힘들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계속 그럼 알바 구하세요. 이제 주말 알바 구하셔야겠네요. 대표님 알바 구하세요. 힘드시죠? 대표님 알바 구하세요. 계속 옆에서. 기분 나쁘셨을까? 근데 현재 어쨌거나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갔고 다음 달의 도전 과제는 그거를 유지하는 거야. 2달 정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이템을 준비하는 게 2가지가 더 있고 2가지 아이템을 새로 시도하면서 이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의 그거를 유지하는 거를 2달, 3달 하면서 다음 스텝은 한 사람을 완전히 한 1인분을 고용할 수 있는 매출까지. 내가 숫자를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금액이 100%라고 퍼센트로 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했을 때 지금 한 사람 빠지는 거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8대 10이야. 8대 10. 지금의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8이면 80% 매출이면은 100% 매출까지 올라가면 한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숫자라서 지금 내 과제는 이번 달은 손익분기점을 완전히 넘어갔고 한참 넘어갔고 지난달은 살짝 못 넘어가서 엇비슷하게 평균 맞추면 2달 연속 손익분기점이 넘어갔고 그럼 석 달, 넉 달, 5달은 손익분기점을 맞출 건데 문제는 2월 달은 최소 이틀이 모자라니까 28일까지 있는 달이잖아. 그러면은 숫자상의 그 손익분기점 넘어가기 너무 어려운 날이지. 월급은 똑같이 받아가는데 주차 수는 똑같으니까 전체 날짜 수는 작으니까 사실은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틀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아마 한 78점이나 79점짜리 매출을 만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넉 달에서 5달 정도, 최소 넉 달, 지금 2달 했으니까 최소 넉 달, 한 6달까지 80점을 유지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한 12개월 뒤에는 100%로 갈 수 있는 이제 다음 스텝을 넘어가야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 한 90점짜리의 도전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90% 매출. 근데 내 생각에는 사람을 고용하고 90% 매출을 유지하고 100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적자나니까 또. 그래서 파트타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경영진들은 그럴 때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 경영진이 주 5일째로 일한다? 그거는 모르겠어. 나는 직원이니까 나한테 난 더 일 달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더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알바 쓰는 거랑 똑같지. 근로기준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라는 거지. 또는 직원을 하나 쓰면 내가 알바로 빠지면 되지. 좀 더 플렉서블하게. 그래서 내가 부업을 미친 듯이 하는 거야. 플렉서블하게 가능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부업이 본업을 넘으면 내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다른 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시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뭘 하든 간에 이 본업은 지키고 싶어서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인력 충원 없이 100%의 매출 목표, 한 사람 더 고용하는 100% 매출을 인력 충원 없이 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죽어 나는 거지. 무조건 사람 떠난다. 그 가게 운영하는 수취인이들은 꼭 알아도 대출을 받아. 사람 떠난다. 그리고 매출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카드로는 지금까지 버는 거밖에 못 벌어. 사람 더 투여해도 똑같아. 손실만 나는 거야. 뭔가 새로 구매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기존 고객이 단골이 돈을 다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새로운 고객 하나씩 유입시키고, 그 사람이 반복해서 오게 하고, 반복해서 오는 사람이 딴 거 사게 만들고, 계속 이 사이클이야. 새로운 사람 오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반복해서 오게 하고, 단골이 되면 단골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하고, 영 아닌 거 탈락시키고, 다시 사이클. 새로운 거 단골,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람 단골, 새로운 아이템을 사이클을 돌아야 돼. 그래야지만 다음 사람 쓸 수 있다. 뭐 이 상태로 쭉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이번 달 같은 매출을 그냥 1년, 2년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서 하나도 나쁘지 않지. 근데 지금 경영진이 우리 매장에 2명이 와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이 무리했거든. 그럼 점점 모두가 무리하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아주 건전한 방식은 아니다. 결국에는 주말 알바를 써야 된다. 주말 알바를 쓰든가, 결국엔 직원 채용을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빌려가야 된다. 그런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어쨌거나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그걸 유지할 거다. 하기 위한 아이템을 2개를 준비하고 있다. 하여튼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뭐 즐거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을 녹화할 때까지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